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진 건 첫 소절이 떨어지던 그 순간이었다. 객석을 가르는 조명이 가면의 실루엣을 스쳐 지나가고 피아노 전주가 귓가를 맴돌 때까지도 모두가 그저 또 하나의 무대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 복도 끝까지 흘러가던 웅성임이 순식간에 멈췄다. 귀가 먼저 반응했다. 바람개비 대중에게 오래 남은 그 노래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방청석의 시선은 한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듯 고정됐다. 이 곡을 누구의 목소리로 한 번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같은 이름을 떠올렸을 것이다. 혹시 빈에서 무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만들어낸 미세한 진동이 객석을 흔들었다. 첫 구절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다 임팩트가 필요한 지점에서 과감하게 공기를 끊는 방식 저음에서 중음으로 올라갈 때 톤을 세밀하게 밝히는 전환 클라이맥스에서 비브라토를 단정하게 펼친 뒤 곧바로 감정을 접어넣는 절제까지 익숙했다. 무엇보다 문장 사이사이에 숨을 고르는 리듬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과 겹쳤다. 팬들은 자리에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박수를 쳤고 몇몇은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건 설마 표정만으로도 말이 통했다. 스튜디오 전체가 같은 이름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듯했다. 곡이 끝나자마자 사회자 김성주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많은 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침착한 톤이었지만 단호했다. 제가 여러 차례 빈에서 씨 무대를 코앞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객석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MC가 저렇게 확신하는데 아니겠지라는 안도의 미소와 그래도 목소리는 속이지 못한다는 고집 섞인 눈빛. 이 프로그램의 오래된 문법 정체를 끝까지 가려야 재미가 산다를 아는 시청자들일수록 오히려 더 의심이 깊어졌다. 굳이 지금 선을 그은 게 오히려 힌트 아니야 연막일 수도 있어. 반론은 신속했고 논리는 치밀했다. 팬들의 분석은 곧 디테일로 향했다. 후렴 직전에 왼손이 미세하게 올라가면서 손목을 한번 비트는 습관 똑같아요. 하행 멜로디에서 강세를 뒤에 두는 호흡,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롱톤에서 비브라토를 반 박자만 늦게 거는 버릇, 그게 포인트야. 누군가는 무대 위 보폭까지 캡처해 비교했고 누군가는 프레이징 끝 처리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쓸쓸함을 근거로 들었다. 더 나아가 워낙 팬들이 목소리를 금방 알아채니까 일부러 음색과 발음을 살짝 바꿔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실제로 그는 방송마다 새로운 시도를 서슴지 않는 스타일이고 복면 가왕이라는 무대는 변주를 위한 최고의 실험실이다. 본색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짝 억양을 바꾸고 발성 지점을 한 칸 뒤로 옮겨 묻어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빈의 서이다를 고수하는 쪽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의 색채나 기술적 장치 이전에 무대를 장악하는 태도가 닮아 있었다는 것이다. 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선 처리, 말과 말 사이 공백을 끌고 가는 힘간주에서 관객의 숨을 받아 다시 무대로 되돌려주는 리듬. 노래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조율하는 방식이 똑같다. 팬들의 언어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심지어 곡이 끝난 뒤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고 두 번 짧게 내쉬는 루틴까지 같았다는 초미세 관찰도 등장했다. 좋아하는 대상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었다. 스튜디오 밖의 세상도 빠르게 달궈졌다. 녹화 현장에서 흘러나온 소문 한 줄의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짧은 미리보기 영상 몇 초가 여러 번 잘려 재업로드되며 음질이 살짝 달라지자 새로이 떠오른 가설까지 등장했다. 원본 대비 1.02배속이 걸려서 톤이 살짝 높게 들린다. 스튜디오 잔향이 덜 잡혀서 마이크가 답답해 보일 뿐 원래의 저음 윤곽은 그대로다. 사운드 엔지니어 수준의 토론이 펼쳐졌고 모바일 스피커와 유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각각 들어본 후기까지 줄을 이었다. 같은 소리를 놓고도 누구의 귀로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 시대의 풍경이었다. 흥미로운 건 이 논쟁이 단순히 맞다, 메스 아니다의 구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사이에는 설령 진짜가 아니라 해도 그를 떠올리게 하는 무대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의미라는 해석이 자리했다. 어떤 목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누군가 새로운 무대를 펼칠 때 관객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불러내는 기준 비교의 척도 기대의 지점. 이번 무대의 참가자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 이름이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이름과 같은 호흡을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김성주의 성극기는 그래서 더 흥미로웠다. 예능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너무 일찍 정체를 암시하면 재미가 죽고 너무 늦게 끌면 피로가 쌓인다. 그 가운데서 MC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의심의 끈은 남겨도 대당장에 과열을 시켜 전체 리듬을 지켜내는 일이다. 아닙니다라는 한 문장은 그래서 정답이라기보다 리듬에 가까웠다. 시청자의 상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확신을 제시하고 동시에 다음 주까지 가열될 토론의 불씨를 살짝만 줄이는 균형감과 올해 무대를 지켜본 진행자의 노련함이 보였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오래 본 시청자라면 모두 알고 있다. 복면가왕의 묘미는 정체를 맞추는 즐거움만이 아니다. 가면이 유효한 순간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권력을 갖는다. 얼굴이라는 정보가 사라지면 귀는 훨씬 정직해지고 그 정직함은 때로 잔인할 만큼 날카롭다. 그리고 그 날카로움이 어떤 날에는 한 사람을 구원한다.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오로지 음색과 호흡 해석과 호소력으로만 평가받는 자리. 그 무대를 거친 뒤의 이름은 이전과 다른 무게를 갖는다. 이번에 불씨를 키운 이름 빈에서 도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더 뜨거운 것이다. 익숙하다는 건 곧 사랑받아왔다는 뜻이고 사랑받아왔다는 건 곧 더 높은 기준으로 다시 평가받을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실시간 검색어는 그 밤 내내 들쭉날쭉 움직였다. 빈에서 맞다는 글과 제작진이 만든 착시다라는 글이 번갈아 상단을 점령했고 하이라이트 캡처는 몇 시간 만에 수십 버전으로 분화했다. 어떤 영상은 음역대별로 분리해 차트화했고 어떤 글은 과거 무대 속 제스처를 프레임 단위로 대조했다. 누군가는 뒤정도면 팬심을 넘어 농담 섞인 감탄을 남겼다. 그러나 그 연구의 바닥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다.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그 확인은 오직 한 장면으로만 가능하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바로 그래서 이 해프닝은 이미 성공이다. 정체가 맞든 아니든 프로그램이 가진 핵심 재미 정체를 둘러싼 긴장감이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나의 목소리가 불러낸 수많은 추측, 그 추측을 즐기는 사람들, 그 과정을 설계하고 미세하게 조율하는 제작진 그리고 리듬을 관리하는 진행자.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해낸 밤이었다. 심지어 혹시 본인이 맞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창법을 의도적으로 바꿔들 가능성 같은 메타 해석까지 등장했으니 시청자의 상상력은 이미 프로그램의 우주를 넘어섰다. 다시 떠올려보자. 왜 그 무대가 유난히 강하게 남아들까? 노래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적 때문일 수도 있고 첫 소절을 건네는 순간의 당당함 때문일 수도 있다. 아마 둘 다일 것이다. 한 가수의 이름은 보통 그 사람의 목소리보다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가면이 그 순서를 뒤바꾼다. 목소리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야 이름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 들어온 이름은 이전보다 더 선명해진다. 이번 무대가 남긴 잔상은 그래서 누군가의 팬이 아니어도 오래간다.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다.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낯선 것을 판단하고 낯선 것 속에서 익숙함을 발견한다. 결국 모든 답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풀릴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오늘의 추측을 내일의 이야기로 이어붙이며 즐기면 된다. 맞다면 팬들의 직감이 또 한 번 증명될 것이고 아니라면 그 또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영리하게 관객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중요한 건 둘 중 어느 쪽이든 손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무대는 그 자체로 성공이고
그 무대를 계기로 다시 소환된 이름은 다음 무대에서 더 큰 기대와 더 큰 박수를 받게 될 테니까. 오늘을 흔든 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었다. 누군가는 소리의 질감에서, 누군가는 호흡의 길이에서, 또 누군가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에서 같은 사람을 보았다. 그 직감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직감이 만들어낸 이야기, 서로를 설득하고 반박하며 더 깊이 듣게 만든 시간은 틀리지 않는다. 복면가왕의 가면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우리 귀를 더 크게 열어주는 장치다. 그 가면이 다시 벗겨지는 순간 누가 서 있든 우리는 이미 한번 훈련된 귀로, 더 준비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날 그 한 소절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지. 이제 남은 건 하나, 다음 녹화가 공개될 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귀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일뿐이다.